양녕대군 이정원 세 번째. 제사 주체에 대한 논란은 없었나요? 제사권은 곧 경제권입니다. 제사 주관자에게 재산 상당 부분이 상속되죠. 이로 인해 순성군 후손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우려한 순성군의 장남 오천군은 영원히 종통 문제를 다투지 말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경국대전 반포 후 완벽하게 장자 위주 사회가 되었습니다. 연산군 시대에 순성군의 후손 일부가 종통 문제를 나라에 제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봉사손가는 대가 계속 이어졌나요? 8대 봉사손, 즉 양녕대군의 9대손인 이형이 후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양녕대군 삼남 서산군의 후손인 이인망을 양자로 드립니다. 이인망은 아들 이한보를 낳았습니다. 종통 문제가 또 거론됐죠. 양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형과 이인망이 양녕대군 9대손으로 같은 학렬이었습니다. 즉 친척 아우가 아들이 된 셈이죠. 이에 입양된 봉사손을 폐하고 양녕대군 장남인 순성군 후손으로 종손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종부시에 제기되었죠. 숙종이 솔로몬의 판결을 내렸다죠. 사안을 살핀 숙종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인망을 파양하여 원래 집안으로 돌려보내고 이인망이 낳은 이한보를 봉사손으로 세우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한보는 양녕대군 10대손이기에 양녕대군 9대손인 이형의 아들로 입적하면 소목이 자연스럽다는 설명이었죠. 이로써 양녕대군과의 종통 문제는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봉사손은 언제 되었나요? 저는 양녕대군의 21대손입니다. 즉 20대 봉사손이죠. 2004년에 봉사손이 되었습니다. 병환 중인 선친이 이승용 당시 양녕대군 파종회 이사장에게 봉사손 승계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이승용 이사장이 선친의 구술을 정리하여 일가들이 모인 제실 도강제 앞에서 승계를 발표했습니다. 봉사손이 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나요? 차손으로 생활할 때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사손이 되는 순간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개인에 앞서 종중을 생각하고 절제되지 않은 표현을 삼가고 정제된 언어를 쓰고자 했습니다. 제사 주관에서부터 일가를 만나는 일까지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봉사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집안의 얼굴, 상징적 존재입니다. 제사를 주관하고 일가의 화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타 종중 등 외부와의 교류 때 외교 주역이기도 하죠. 종중에 관한 전반적인 결정은 양녕대군 파종회의에서 하고 실행은 재단법인 지덕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손이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요? 집안의 세밀한 역사까지 알고 조상들의 휘, 제사와 예절을 교육할 정도의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또 집안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손은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제사는 1년에 11차례가 기본입니다. 시제와 영원히 제사를 받는 불천 지위이신 대군 할아버지와 할머니 기신제, 4대주의 기신제를 합하면 11차례입니다. 또 계절마다 천신제를 지내고 특별한 상황 때는 고유제를 올립니다. 설날 한식 추석에는 다래를 모십니다. 해마다 다르지만 1년에 20여 차례 의식을 봉행합니다. 충문을 쓰는 요령이 있나요? 충문은 정성입니다. 가가레인데요. 선치는 저에게 충문을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작은 종이에 쓰도록 하셨습니다. 작은 글씨일수록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충문을 30분 이상 씁니다. 때로는 1시간이 다 돼야 완성됩니다. 마음에 찰 때까지 계속 쓰기 때문이죠. 봉사선 수업은 어떻게 받았나요? 연희 전문학교에서 사학을 공부한 선치는 자유로운 사고를 중시했습니다. 선치는 내가 알아서 해라 주의였죠. 외국에 나가 살아도 된다며 봉사손 계승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며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선치는 끌고 가는 교육 대신 가끔 조언하는 정도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딱히 봉사손으로서 교육받지는 않았습니다. 옆에서 눈으로 보면서 체득했습니다. 후계자는 어떻게 교육하나요? 저도 선친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입니다. 아들의 속마음을 물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대견스럽습니다. 지난해 제가 사고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초원으로 제사를 주관했죠. 집안 어른들은 차손이 예에 맞게 잘했다고 칭찬들을 하셨죠. 혼인도 쉽지는 않았을 듯 싶네요. 저는 당시로서는 늦은 34살에 혼인했어요. 중매였죠. 장인과 선친의 마음이 맞은 결과였어요. 그 무렵 제 집안의 상황이 어려웠어요. 여동생이 고등학교 때 학비가 없어 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적도 있었죠. 아내는 재력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임을 알고 결혼했죠. 장인이 큰 결심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장인은 저희 집안을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예술원 회원인 장인은 지덕사의 도광지에 양명문, 양녕대군 묘표에 글씨를 썼습니다. 결혼 생활은 현실일 텐데요. 아내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봉사손가의 삶에 많이 버거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모이는 제사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듯 싶어요. 부부는 초기에는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러나 끝내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혼한 봉사손은 조상과 일가들에게 면목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